그냥 문제 읽으면 답이 딱 떠오르는 쉬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바본가?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해력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해력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넷상에서 아파트 주차장 3개에 가로 주차를 한 벤츠 차량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결국에는 주차 참교육을 당하게 되죠. 주민들이 차량 2대로 벤츠의 앞뒤를 막아서 차량을 못 나가게 했죠.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요. 벤츠 차주가 자기 차를 막은 차량 2대를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인터넷에 호소문을 올렸고요. 더욱더 욕을 얻어듣게 되었죠. 해당 주차장은 항상 여유가 있더라. 또 주차장의 앞뒤가 많이 짧아서 내 차를 세로로 세우면 앞에 범퍼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가로 주차로 주차장 3개를 차지한 거다. 이런 합리적 이유로 나름 남들을 배려해서 주차를 한 건데, 이 상황을 모르고 욕을 한 네티즌들은 스스로의 도덕성과 인성을 되돌아봐라. 너희 차가 작다고 모든 차가 네 차처럼 적은 게 아니다. 벤츠 차량에 기스나면 수리비 어마어마하다. 역지사지로 너희들이 내 입장만 생각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벤츠 차주가 얼마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 주차장은 경차 전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주차 공간에 비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로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차 전용 공간에 중대형 차를 주차시킨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남들은 당신 차가 벤츠이건 벤틀리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비싼 내제차 긁으면 수리비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내 차가 벤츠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발칙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1주차장 1차량은 기본 상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제일 황당한데요. 심지어 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도 아니고요, 옆 단지에 사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한 세상에 살면서 옆 단지 아파트 푸르지오에 가서 저 따위로 주차를 해놓은 거죠. 사람들이 참교육 주차로 차를 앞뒤 막아놓고 인터넷상에서 욕을 하니까 저렇게 호소문을 쓴 거고요. 어느 포인트에서 자기가 욕을 얻어듣는지 벤츠 차주는 모르는 거죠. 바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승전 내 벤츠차 소중해, 이렇게 결말을 지었죠. 주차 공간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저게 얼마나 큰 민폐짓인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벤츠 차주처럼 맑게 못 알아듣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이 높으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위너가 되기 위해 문해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문해력이 높으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암기력, 이해력, 수리력, 성실성, 목적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문해력은 이러한 능력들을 받쳐주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제가 아는 인맥들이 대부분 의사들이거든요. 의사들끼리 있을 때 장난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디스하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탈도 못 잡는 의사 같지 않은 정신과 의사, 망치랑 끌 들고 설치는 무식한 정형외과 의사, 뭐 이런 거죠. 의사들 표현으로는 노가다 수술하고 사는 무식한 서전이라 할지라도 영어로 된 논문 몇 개 읽고 요약 정리해서 PPT 제작해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문과적 문해력은 기본 이상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산수 문제 하나를 물어봤거든요. 그냥 문제 읽으면 답이 딱 떠오르는 쉬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바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뭘 묻는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더라고요. 즉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처럼 수리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은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숫자로 된 수리력을 뒤집어 쓴 문해력을 묻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문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문해력이 뛰어나면 돈을 잘 법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찍은 흑수저 동영상에서 흑수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스템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읽는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공부는 못했지만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다. 이리 말씀하실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가방끈이 짧다는 것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방끈이 짧더라도 생활머리가 팽팽 돌아가거나 일머리가 좋거나 경제머리가 남들보다 빼어나신 분들이신 거죠. 공부머리 마찬가지로 일머리, 생활머리, 경제머리 등등이 다 문해력입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 세상의 시스템을 읽는 눈도 뛰어나고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을 통해서 큰 부를 거머쥔 거죠. 이렇게 꼭 공부 분야라도 사업이라든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해력이 높습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 보세요. 조회수 잘 나오는 주제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하게 영상 찍어서 콘텐츠로 신흥부자가 되었죠. 이렇게 문해력이 뛰어나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고요. 전문직들이 하는 공부나 수련은 바로 이 해당 분야의 문해력을 키우는 공부인 거죠. 의사들은 의과대학 6년, 인턴레지던트 5년 해서 총 11년의 기간 동안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변호사들은 로스쿨 다니고 사법고시 패스하면서 범문해력을 키운 사람들이죠. 엔지니어들이나 개발자들 또한 전문공학적 문해력을 열심히 익힌 사람들이죠. 이처럼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문해력을 가지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문해력 떨어집니다. 일의 중요도 파악 안 되고요. 일의 우선순위 파악 안 되죠. 시키는 것만 하는 알바처럼 일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돈을 버는 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문해력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문해력이 뛰어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키워질 수 있는 걸까요? 선천적인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후천적으로 키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문해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죠. 문해력은 배우고 익히면 늘어나고요. 배우고 익히는 건 공부를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 공부는 주로 책이 매개가 됩니다. 문해력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문자를 가진 건 인간이 유일하죠. 동물들도 소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몸집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긴 합니다. 꿀벌이나 개미나 돌고래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군집 생활을 유지하죠. 원래 인간도 문자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짐승과 똑같았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크로마뇽인들 보세요. 동굴에 살면서 공룡 피해 다니고 짐승 사냥하고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삶이었죠. 그리 살다가 다른 동물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도구를 하나씩 개발하게 되죠.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문자입니다.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대대손손 지식이 전수될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영장류와 인간의 구별이 됩니다. 원숭이도 도구는 써요. 하지만 원숭이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없죠. 문자가 있어서 선대에 축적된 지식이 후손들에게로 전해지면서 인간은 점점 똑똑해졌고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문자를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한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이때 사대부들 극렬히 반대했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글을 깨쳐서 머리가 깨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글을 나만 안다는 건 정보를 나만 안다는 엄청난 권력이었거든요.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뭐 지인들 천주교 결혼식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주교 미사 보면 그렇죠. 신부님 샬라샬라, 신도들 샬라샬라,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샬라샬라를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평민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했던 거예요. 중세 성직자들이 저서라든가 미사 진행 공식 언어라든가 다 라틴어로 했던 거죠. 바로 중세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이유였죠. 자기들만의 라틴어를 쓰면서 지식을 독점한 거죠. 그러다가 중세 성직자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유럽 사회가 각자 도생을 하게 되고 라틴어가 비실용적인 어려운 언어라서 공식적인 언어로서의 위상을 잃게 되죠. 사족인데 저도 예과 때 라틴어 배웠거든요.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 배웠고요. 독일어는 이거잖아요. 뭐 이히리베 디히, 구텐 모르겐, 데어데스템덴 디데어 데어디. 30년 됐는데도 기억이 나거든요. 라틴어는요, 샤브리샬라 아브리카타브라 막 이런 단어예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당시에 내 머리로는 이 라틴어는 익힐 수 없다라는 귀한 깨달음만 얻은 배움의 자리였죠. 즉, 문해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일하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결재란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죠. 세상을 지배하는 포식자의 위치에 서고 싶다면 열심히 나의 해당 분야의 문해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 문해력을 갈고 닦지 않으면 평생 알바의 위치에서 피식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문해력을 키우면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꼭 삶의 성공뿐만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모든 문화의 기본은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들이 그냥 쌀라쌀 하는 것 같아도 다 대본 있고요. 프롬프트 틀어놓고 미리 써놓은 대본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동자 돌아가는 거 안 들키려고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잡아서 찍는 유튜버들은 프롬프트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2주에 한 번씩 유튜브 대본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종합예술로 불리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기본 시나리오 다 있죠. 봉준호 감독 메모노트 보세요. 장면 하나하나 다 메모해서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화의 기본은 문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을 잘 안다는 의미는 문해력이 높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내가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위대한 미술가나 음악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대나 미대에서도 미술사나 음악사 공부 많이 시킵니다. 임윤창군 인터뷰 보세요. 임윤창군의 스승인 손민수 교수님은 피아노 학파 중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피아노 학파에 속하시는 분이라고 하고요. 임윤창군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릴케라고 하고요. 단테의 신곡을 외울 정도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적 컨텐츠를 통해 천재 피아니스트의 감성이 키워져서 위대한 연주를 해내는 거죠. 테크니션과 아티스트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연주를 단지 완벽하게 해내는 건 피아노 테크니션이고요. 곡을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나만의 색깔을 담아 연주해내는 건 피아노 아티스트인 거죠. 임윤창군은 매 공연에서 이 아티스트의 연주를 해내는 거고요.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고 이로 인한 감성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연주가 가능했던 겁니다. 천재 예술가가 아닌 우리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라든가 임윤창군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제3번의 감동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는 문화적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해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잘한다. 두 번째, 돈을 잘 번다. 세 번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네 번째, 세상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 문해력이 높으면 세속적인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내 삶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이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